자, 이번 단원에서는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체온 몇 도라고 하죠? 약 36.5도씨다. 우리 체온은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에서 당을 체크하죠. 혈액 속에 사실은 포도당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포도당량이 일정량이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원래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 값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병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체온도 일정하게 얘기해주고,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수분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데 외부의 환경이랑 관계가 없죠. 여러분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36.5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도 36.5도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항상성이 그냥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항상성,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이 항상성, 뭔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얘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 자, 호르몬. 그 다음에 보통 신경이라고 하는데, 신경 배웠었죠? 호르몬이나 신경, 이 두 가지가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봤을 거예요. 자, 세포.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죠. 그 다음에 기관.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배웠습니다. 자, 이런 곳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호르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겠죠. 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만들어서. 자, 분비하는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조직이나 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이 조직이나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내 내분비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분비샘이죠. 우리가 뭔가 침샘 이런 거 배웠었죠? 위샘 이런 거 배웠었죠? 뭐가 액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뭘 분비하는 샘, 그래서 내분비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분비샘이죠. 뇌분비샘에서 뭘 분비한다? 자,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자,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요.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막 다니는데 그냥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 혈액을 타고 어딘가 특정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특정 세포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특정한 곳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때 이 특정한 세포, 기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표적 세포. 그 다음에 기관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표적, 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무작정 우리가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각각의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내분비 샘,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약간 턱 아래쪽 있는데 갑상샘 많이 들어봤죠? 갑상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 갑상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상샘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자, 세포 호흡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자, 호흡을 막 촉진시킵니다. 보통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은 호흡이 막 발생하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고요. 자, 이쪽 보시나요? 이쪽 이 신장이죠. 이 콩팥. 예, 보이시죠? 이 콩팥 바로 위쪽에 이 조그만한 얘네들 보이죠? 이렇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신이 내분비샘인데 여기서는 아드레날린 레베도 있는데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은 심장 박동이 일단 빨라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자, 얘도 어딘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우리 위아래에 있었던 이자 기억나시죠? 이자. 자, 이자에서 원래 이자액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건 소화액이었고요. 이자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호르몬이 뭐냐면 인슐린, 글루카곤 이 두 개인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당 조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은요. 간에 작용을 하는데 작용은 간에서 합니다. 이자에서 나오지만 간에 작용합니다. 혈당량을 낮추죠. 그러면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슐린이 뭔가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것도 나중에 또 볼 거고요. 자,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뭐냐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인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자, 뇌에 있습니다. 뇌. 자, 뇌의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갑상샘의 티록신을 분비하게 자극하는 거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 갑상샘에서 막 티록신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말 그대로 항이뇨. 자, 오줌으로 물이 잘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물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재흡수를 많이 해버리면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줌의 양이랑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엄청 막 증가하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왜? 빠져나가면 안 되죠. 재흡수를 막 해야 돼요. 재흡수를 촉진하는 애로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분비된다.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생식기를 보면은 정소. 자, 정소는 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요.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난소가 있죠. 여기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합니다. 자, 2차 성징, 자꾸 2차 성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남성이랑 여성을 구별하는 이런 구조적 특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뭔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남자들은 정소의 테스토스테론 때문이고 여성은 난소의 에스트로겐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랑 신경의 좀 차이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죠. 혈액을 통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적 세포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좀 느립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은 엄청 빠르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선생님 뭐 시각신경 이런 거 봤듯이 바로 보자마자 뭔가 저거 주황색이다, 검정색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신경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이에요. 방금 본 거죠. 방금 느낀 거.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고 뭔가 만져야 우리가 느끼는 거지 약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호르몬은 일단 분비가 되면 약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작용 범위는 넓고요. 신경은 조금 좁다. 작용 범위 자체는 좁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성이 무엇인지 알면 되시고요. 뇌 분비샘에 뭐가 있는지, 그에 따른 호르몬이 무엇인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신경이랑 호르몬, 이것의 전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